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 경연학 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봉효라고 합니다. 이 강좌에서는 제가 침스밴드 테이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락의 제 전공이 경락인데 경락의 한의학에서 중의학 마찬가지고요. 이 동양의학에서 경락이라고 하는 인체의 에너지 흐름의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시술하는 비약물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법이 침이죠. 그렇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요. 예전에는 침을 맞거나 아니면 그 쑥을 말아서 뜸을 뜨거나 아니면은 부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병리적인 이물이 있을 때 그 이물을 침으로 제거하는 그런 내과적인 치료들이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기존에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치료법들 외에 새로운 신기술들이 이제 자꾸자꾸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핑입니다. 의료용 테이프를 씁니다. 어디에다가? 경락, 경혈에다가. 뭐 대신에? 침 대신에. 여러분 테이프 아시죠? 약국에서 반창고 사다가 반창고 붙여보신 적 있죠? 파스 붙여보신 적 있죠?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요? 침 맞아보셨어요? 바늘이 내 피부를 뚫고 들어가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물론 안 아프게 잘 놓는 경우도 있지만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이 테이프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이 반창고 붙이는 것 같이 밴드 붙이는데 이게 아파요?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침 대신에 특정 경락이나 경혈에다가 이 밴드를 붙였더니 얘가 뭘 합니까? 침 효과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래에 개발한 이 테이핑이 침 치료의 대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을 싫어하는 침 맞는 것을 거부하는 뭐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요 테이핑 요법을 이용해서 침 치료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테이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드릴 테이핑 요법은 침스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침스밴드 테이핑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침스밴드라고 하는 테이프가 의료용 테이프의 일종인데요. 다른 테이프하고 다르게 이 침스밴드만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침스밴드가 다른 테이핑에 비해서 더 월등한, 더 우수한 효과를 내게 되는 건데 그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침스밴드에서 다른 테이프에 사용하지 않는 특수 재질을 사용하는 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섬유, 그 다음에 은, 이게 실제 은입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여러분들 신용카드 뒷장에 보면은 검정색, 아니면 요즘에는 회색으로도 나오는데 이 마그네틱 있죠? 그러면 거기 마그네틱 위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자성이 있는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가까이 두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자성을 띠는 물체에 이 마그네틱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정보가 들어가거나 나갈 수가 있잖아요. 교란이 되죠. 그래서 자성이 있는 물체에 가까이 두지 말라 했는데 이 침스밴드 테이프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치료에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수 물질 뭐라고요? 광섬유. 광섬유. 이 컴퓨터 랜선 깔 때
그 광 케이블 들어가죠, 땅 속에. 그 광 케이블에 들어가는 섬유가 광섬유입니다. 그리고 은, 그리고 마그네틱. 요 세 가지 특수한 재질, 특수한 물질을 빼버리면은 그냥 약국에서 파는 반창고랑 똑같습니다. 치료 효과가 확 떨어져요. 자, 반창고에다가 그냥 밴드에다가 이 특수한 재질을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유발하는 건데요. 왜? 이 지구상에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를 썼을까?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물질들이 뭐가 뛰어나냐면 전기 전도도가 뛰어납니다. 전기 전도도. 여러분 몸은 도체인가요? 부도체인가요? 여러분 몸에 전기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공간에 벽이 있죠? 그 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전기 플러그를 꽂을 수 있게 콘센트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220V를 쓰는데 다른 외국에서는 110V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 콘센트에다가 여러분 손가락 집어넣어 보시면 뭘 느낍니까? 전기 오르죠? 맞죠? 자,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 뭐 합니까? 물을 묻혀가지고 손가락 집어넣으면 그러면 느낌이 더 확실하게 오겠죠. 그죠? 어떤 느낌이 옵니까? 전기 오르죠? 감전되죠? 그죠? 병원에 실려가죠? 사람 몸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사람 몸은 전기가 흐르는 도체예요. 이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은 이 세 가지 특수 물질을 써가지고 치료를 하는 이유가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생체 전기가 사람 몸에 흐르는 정상적인 전기가 비정상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수 재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질병이 생기면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데 이 전기가 흐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류라고 하죠. 예, 이 전류는 우리가 뭐 할 때만 살아 숨 쉬고 있을 때만 흐르죠. 그렇죠? 만약에 생명이 다하면 죽어서 사체가 되면 이 전기의 흐름이 전류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체가 되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생체 전기, 생체 전류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미약한 전류가 흐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그 벽에 플러그 콘센트에 꼽는 플러그를 꼽을 때 거기에 흐르는 전기에 비하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 몸에 흐르는 이 생체 전류는 미약하죠. 예, 미약한 전류가 흐르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병이 나잖아요. 어디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병 상태가 되었을 때 어딘가 정상이 아닌 부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 정상이 아닌 부위는 뭐가 나타나냐? 생체 전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거나 하는 그런 비정상 상태의 전류의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뭘 하느냐면은 저희가 테이프를 거기다가 부착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초래가 되었을 때, 질병 상태가 되었을 때 일단은 그 아픈 부위, 그 해당하는 국소 부위에 생체 전류가 비정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경락. 여러분들 경락 공부하셨죠? 요 질병 상태를 한의학에서 침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요 아픈 데만 침을 놓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또 침을 놓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요 부위의 문제를 다른 경혈에다가, 다른 경맥에다가, 다른 부위에다가 침을 놓아가지고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부위에 침을 놔서도 요 해당하는 부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 아픈 부위 외에 어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기능적으로 연결된 부분, 거기 특정 부위의 특정 경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예요? 생체 전류가 정상이 아닙니다. 높거나 낮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트리거 포인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트리거 포인트. 사람 몸은 근육으로 덮여 있잖아요. 물론 피부로 덮여 있지만 예, 피부를 제끼면은 근육으로 돼 있죠. 우리가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려면 모든 움직임, 모든 동작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어느 근육이 수축을 해줘야 되고 그 근육과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 근육은 뭘 해줘야 돼요? 이완을 해줘야 돼요. 그죠? 요 근육은 수축하고 요 근육은 이완해주고 그래야 내가 이렇게 팔을 굽힐 수 있겠죠. 모든 움직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그 문제가 생기는 그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된 어느 근육이 과도한 긴장 또는 이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수축이 특정 경혈에 특정 근육의 지나친 수축이 아주 심화가 되었을 때 그 경직된 부분의 핵심, 우리가 그것을 경결점 이렇게 부르는데요. 경결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트리거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근육의 수축 중에서도 이 근육의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도 특히 어느 부분, 그 트리거 포인트 부분이 치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육의 경결을 풀어주면은 이 근육이 수축됨으로 인해서 유발하는 문제들이 통증을 비롯해 가지고 기능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리거 포인트에서도 뭐가 나타날까요? 생체 전류가 정상이 아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픈 부위, 그 다음에 이 아픈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한의사나 아니면 의사나 물리치료사들이 치료 부위로 삼는 이런 경혈, 또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 이런 부분에 비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상 상태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밴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질병이 초래되었을 때 생체 전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게 됨과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인체가 자기 스스로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인체는. 여러분 아시죠? 인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미약하지만 그런 일종의 물이 오염됐을 때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 몸이 스스로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픈 부위에 자, 그럴 때 보면은 이 바이오 포톤이라고 하는 이게 생빛이죠. 쉽게 말하면은 생체에서 내는 스스로의 빛, 생빛 그리고 손상 전류, 인저리 커런트라고 하는 손상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 빛과 전류가 뭘 한다고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거를 요 생체 전기를 조절하는 침스밴드 테이프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아진 이 비정상 전류가 흐르는 부위에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를 우리가 부착을 합니다. 어디까지 부착하냐면 주변에 있는 이 정상 부위까지도 다 덮어줘요. 그러면 요 침스밴드 테이프가 뭘 하냐면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전류와 이 지금 여기 우리가 테이프를 부착한 비정상적인 전류가 있죠. 요 사이에 갭이 있죠. 요 갭을 줄여줍니다. 이게 치료의 원리입니다. 정상과 비정상 간의 갭을 줄여요. 그런데 요 줄이는 원리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체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이거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전류가 흐르는 속도,
전류의 속도 어떻습니까? 매우 빠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요 테이프를 부착하고 나서 전류의 흐름을 조절해가지고 요 정상과 비정상의 갭을 줄여주는 이 치료 효과의 속도, 전류가 흐르는 속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침스밴드 테이프가 다른 의료용 테이프와 다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치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왜 그렇다고요? 전류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전류를 인위적으로 흘려가지고 치료하는 이 전기 치료가 있죠, 여러분. 전기 치료. 예, 물리 치료 중에서 장비를 이용하는 전기 치료를 하면 이 전기 치료의 경우에 외부에서 전류를 이 체내에 침수시킬 때는 이게 그 인체가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생빛이라든지 아니면은 손상전류. 자, 이런 것들과 같이 이게 콜라보가 잘 안 됩니다. 너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 깊이가 그렇게 썩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침스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외부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전류라든지 물질을 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뭘 합니까? 내 몸에서 스스로 발하는 내가 내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자정작용으로 일어나는 그 빛과 전류를 그대로 반사시켜 가지고 뭐 합니까? 네,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요. 공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것 때문에 외부에서 전류를 흘려주는 치료법보다 침스밴드가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테이핑 요법에 비해서 이 침스밴드 테이핑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그 내 몸에서 환자의 몸에서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자정작용, 그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환부에서 발생하는 생빛이라든지 아니면 손상전류 이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류의 흐름을 조절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치료 효과가 언제 나타납니까? 매우 빨라요. 대부분 시술 직후에 치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시술하고 나면 시술이 끝남과 동시에 시술 전에 이 사람이 보였던 이 환자가 보였던 그 증상이 시술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술을 하고 나서 직후에 바로 확인을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빨랐던 맥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눈이 맑아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으로 증상의 호전을 시술 직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침스밴드의 특징은 뭐 다른 치료법도 이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침습이 아니기 때문에 비침습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체내에다가 어떤 물질을 투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안전하고 인체에 해가 매우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스밴드를 누구한테 쓰기 좋으냐면 침 맞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어린애들 있죠. 영아들에게도 씁니다.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 애기들한테도 이 침스밴드를 씁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는 임산부들한테도 침스밴드를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침 같은 경우는 임산부가 왔을 때 팔다리에는 침을 어느 정도 쓰는데 이 체간 부위는 금침이죠.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침스밴드 테이프는 임산부에게 체간에도 씁니다. 또 침스밴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손상전류 있죠. 그죠? 이 손상전류, 생체전류를 조정하라는 작용이 이 효과가 증상이 치료가 되면서 비정상 전류가 정상으로 바뀐과 동시에 더 이상 치료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저절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스탑이 돼요. 왜? 이제 갭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증상이 치료됨과 동시에 치료작용이 저절로 끝납니다. 이런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침스밴드 치료를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할 때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 이 사람이 수술을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병변을 가지고 있는가, 수술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장기를 적출했거나 아니면 수술과 관계없더라도 기능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침스밴드 테이핑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침스밴드 시술을 위해서는 가급적 구조적인 병변을 일으키지 않고 기능적인 문제인 경우에 쓰면 효과가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침스밴드 테이핑의 시술 부위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그 국소 부위가 있지요. 그 국소 부위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약에 테이핑을 쓰지 않고 침을 쓸 경우에 어느 경락, 어느 경혈을 쓸 것인지 또 어느 근육의 문제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해당 경혈과 해당 근육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이 국소 부위 그리고 기능적으로 관련된 경혈과 이 근육을 찾아서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하냐? 주위에 있는 다른 부위에 비해 주위에 우리가 체크하려고 하는 요 부위에 그 지점이 있어요. 경혈 같으면 포인트죠. 트리거 포인트도 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낸 여기다가 침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찾아낸 요 지점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압통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꼬집어 봅니다. 손톱 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손으로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뭘 보느냐면 여기에 내가 지금 이 환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손가락으로 눌러서 압력을 가하는 이 자리가 주변의 다른 지점들에 비해서 더 예민하거나 아니면 아프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누르거나 이렇게 꼬집듯이 잡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 부위가 이러한 경혈들, 요 근육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짐작이 되면은 거기를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과 그 자리가 기능적인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테이핑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이핑을 시술하는 이제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근육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특정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그 경직된 근육이 어떤 증상을 유발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환자가 왔을 때 이 증상은 어느 근육이 수축된 것 같은데 라는 짐작이 되면 확인을 한다고 그랬죠. 확인을 해가지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네. 그러면 그 근육의 경직을 풀어야 되는데 뭘로 푼다고요? 요 테이핑으로 풉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이 근육이 뭉쳐있네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 그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서 트리거 포인트를 풀기 위해서 요 침스밴드를 우리가 부착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침스밴드 테이프가 A형, B형, C형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그 뒤로 더 다른 타입의 밴드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쓰였습니다. 이때 가장 큰 타입 A 타입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 타입 또는 B 타입 요 A 타입의 절반 크기의 B형 스티커가 있는데요. 요 A형 아니면 B형 요 두 개가 트리거 포인트를 위해서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찾아낸 근육의 경결점 트리거 포인트를 그냥 요 테이프의 중심에 오도록 테이프를 그냥 덮어주면 됩니다. 끝이에요. 매우 간단하죠.
네, 방금 보여드린 승모근의 트리거 포인트와 같이 큰 근육,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복직근, 승모근과 마찬가지로 복직근도 인체의 근육 중에서 큰 근육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시면은 비복근 있죠? 종아리 근육. 자, 이렇게 큰 근육에 생긴 트리거 포인트를 치료할 때는 대부분 A형을 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근육의 크기가 크면 그 근육에 생긴 트리거 포인트도 같이 근육의 크기와 비례해서 같이 트리거 포인트의 스케일이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럴 때는 이 테이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타입 A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근육의 경결점 트리거 포인트를 치료하기 위해서 A 타입을 붙이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요번에 보여드릴 것은 아시혈, 네, 아시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테이핑을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혈 치료를 위해서는 아시혈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이 특정 근육의 특정 지점을 찾아야 되고 어디가 제일 심하게 뭉쳐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부위를 덮어주면 됩니다. 네, 그걸로 끝입니다. 요 아시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A형 같이 큰 타입을 쓰는 게 아니고요. 가장 작은 타입, C형을 주로 씁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아시혈의 치료를 위해서 C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애기들 있죠. 아까 제가 그 영화라든지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 애기들도 테이핑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주 어린 애기들의 경우에는 요 어른들한테 가장 작은 C 타입을 가지고 트리거 포인트를 치료할 때도 물론 애기한테 무슨 트리거 포인트가 있겠어요. 하지만 혹시나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근육에 생긴 경직을 풀기 위해서 소아한테는 C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아시혈 치료는 그 C형을 쓰면서 특정 뭐 근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규칙이 없이 그냥 아프다고 호소하는 부위를 그냥 덮으면 됩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발바닥이 아프다고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발가락이 저려요라고 발가락 저림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C형 테이프를 붙인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은 여기 승모근이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A형을 붙인 경우는 승모근의 트리거 포인트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트리거 포인트 점을 덮은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승모근의 트리거 포인트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시혈 치료의 개념으로 C형을 붙인 겁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경혈점에 침스밴드 테이핑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혈점에 요 침 대신에 테이핑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때는 그 앞에서 제가 테이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양쪽에 은이 있고 가운데 광섬유가 있다. 또는 한쪽에 은이 있고 한쪽에 마그네틱이 있는데 중간에 광섬유가 있다. 이렇게 구조를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죠. 그 은과 은 사이 또는 은과 마그네틱 사이에 있는 이 광섬유의 끝이 어디에 오도록? 그렇죠. 침을 우리가 놓을 그 경혈점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침을 놓는 경혈점과 어디가 광섬유 끝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경혈점에 테이핑을 붙여주면은 이것이 바로 침 대신에 테이핑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러면 어느 경맥, 어느 경혈을 쓸 것인가를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침 대신에 테이프를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양쪽에 광섬유 양쪽에 은이 있는 그냥 일반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C형 테이프를 가지고 이게 수태현 폐경의 태연 자리에 제가 붙인 거고요. 근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B타입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A형과 C형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 광섬유의 양쪽에 한쪽에는 은이 있고 한쪽에는 마그네틱이 있는 요 타입이 B형인데 요 B타입을 우리가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영수보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보살. 침 가지고 비스듬하게 자침을 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억제하는, 그래서 특정 경맥을 보하거나 아니면 사하는 그런 보사법, 영수보살하고 있는데 이 침스밴드 테이핑에 B형을 가지고 우리가 침 대신 영수보살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증상에 이 원리를 응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임상 진료의 현장에서 침 대신 이 테이핑을 부착함으로써 침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침 맞기를 거부하는 예민한 환자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침스밴드 테이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